다음은 진짜 안 할 거다. 진짜 안 할 거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까 그걸 할게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세요. 네, 대표님 여기 잘 주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커피 생활 김민서 연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헨츠커피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윤인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 앞에 놓인 이 추출 기구의 이름은 트리니티 원이라는 추출 기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커피 추출 방식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품의 이름을 트리니티 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트리니티 원의 명칭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바디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위쪽에 탑 플레이트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루어 체인버라고 부릅니다. 블루 체인버. 요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추출할 때 압력을 가해줄 수 있는 도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명칭이 이제 프레스 실린더라고 몇 킬로죠? 한 2.5kg 정도 2.5kg. 꽤 무겁습니다. 카페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셨던 도구일 거예요. 필터 하우징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이걸 이제 포터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포터 필터와 필터 하우징의 차이점이라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는 포터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의 구멍이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커피를 담아도 추출된 커피에 흐르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이 넓다 보니까 그대로 담았을 경우에 추출된 커피에 커피 가루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필터 하우징을 사용하실 때는 종이 필터라든지 금속 필터를 한 장씩 꼭 깔아주시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 근데 얘가 움직이는데 얘는 또 따로 명칭이 있나요? 플로우 컨트롤러라고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터필터 좀 차이점이 나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포터필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항상 뚫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추출하면 바로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추출 구멍을 열었다가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컨트롤러를 가지고 추출하기 전에 구멍을 막아놨다가 추출할 때 열어주면서 추출 속도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오. 짠! 네, 이제 추출할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압 방식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 가압 방식으로 커피를 많이 즐기실 거예요. 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사용해서 가압 방식으로 추출을 하거든요. 집에서 혹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에어로프레스 기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커피에서 녹아나올 수 있는 수용성 성분들, 압력에 의해서 이제 물에 녹지 않은 성분들까지 같이 추출되거든요. 그걸 우리 비수용성 성분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추출이 되면 좀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레귤러 커피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20g을 기준으로 하시죠. 그래서 스트롱한 커피를 원하실 때는 한 30g 정도 사용하는데요. 가압 방식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좀 스트롱하게 내리는 레시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분쇄도는 한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핸드드립 분쇄 입자를 기준으로 한 2칸 정도 가늘게 설정해 놓고 분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루어 컨트롤러를 닫아주시고요. 네. 트리니티 원에 맞춰진 필터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로프레스 필터를 구매하시면 이거 꼭 똑같이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브루패드에 장착을 딱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분쇄한 원두를 그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얘를 장착하지 않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하면 안 돼요? 파우더를 담고 끼우니까 이게 잘 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옆쪽에 지금 틀이 좀 튀어나와 있죠? 네. 이 틀이 커피를 누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필터 하우징을 장착하고. 그렇죠. 장착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다가 원두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네, 장착하고 넣어줍니다. 네. 예열하실 때는 내가 사용할 잔의 90% 정도는 따뜻한 물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예열이 잘 이루어지니까 여기 브루 체인버 보시면은 요 원통 통 끝까지 채워주시면 300ml 물이 들어가니까 쉽게 그냥 물을 가득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선까지 부어줬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주니까 커피 가루들이 위로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커피 층, 그러니까 크러스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오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주걱 쓰고 한 5번 정도, 6번 정도 약간 누르듯이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들이 다시 붕 뜨게 되면 두 번째 2회차로 한 번 더 저어주시면 얘들이 잘 오르실 거예요. 네. 네, 다시 또 크러스트가 또 한 번 형성됐죠. 더. 1분 정도 기다려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가 처음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실린더 위쪽까지 선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가스가 빠지면서 얘들이 네, 쑥 가라앉아버리죠. 네. 침지를 하기 때문에 뜸들이기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기와 뜸들이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스의 무게가 한 2.5kg 정도 되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으로 쭉 눌러줘야 돼요. 오. 그렇다면 추출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커피에 추출되는 성분이라든지 추출의 밸런스가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루어 컨트롤러를 열어주고 먼저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을 올려주셔야지 어느 정도 커피층이랑 이 프레스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야지 얘들이 눌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압력을 가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에어프레스로 했을 때는 진짜 이 누르는 게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얘는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맛의 퀄리티도 유지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커피 밸런스도 많이 찾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압력이 아무래도 커피 밸런스에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45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총 추출 시간이 뭐 우리는 시간이나 프레스 하는 시간이나 합치면 한 2분 30초에서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플루어 컨트롤러를 닫아주고요. 똑같이 장착했던 걸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떨어지는데 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잡아주시고 돌려서 쏙 빼주시면 딱 하면 이렇게 파우더들만 쭉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맞아요. 에어로프레스랑 다르게 좀 압력이 일정하다는 게 더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 진하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운 맛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콜롬비아 커피다 보니까 이게 신맛이 확 튀거나 그렇진 않아서 오히려 조금 더 저는 바디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스트롱하게 내려져서 여기에 얼음 태워서 먹어도 굉장히 레귤러한 커피의 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얼음 태워서 먹어도 될까요? 네. 날씨가 더운데 네. 저는 따뜻한 커피 주시고 별로 안 땡기네요. 시원한 커피를 드십니다. 스트롱 커피로 내리면 이제 아이스로 맛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얼음을 넣어도 충분히 농도감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커피는 좀 진하게 내리셔야지 이게 연한 커피를 또 진하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좀 진하게 내리셔가지고 물을 희석한다든지 혹은 얼음 넣으셔가지고 조금은 뭐 아이스라든지 레귤러 커피 농도 맞춰서 드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커피를 즐기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즐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뿅! 자, 이번에는 침지 방식으로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별로 기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침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물에다가 커피를 담궈서 우린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기 방식이라고도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침지 방식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렌치 프레스라는 도구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렌치 프레스를 좀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네. 일단 필터 하우징에 종이 필터 한 장을 깔아줄 겁니다. 네. 좀 더 커피를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장 까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 2장 깔까요? 아,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2장 까주세요. 침지 방식은 너무 스트롱하게 즐기시기보다는 레귤러나 마일드로 즐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두량은 한 20g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분쇄도는 분쇄도는 핸드드립 정도 괜찮고요. 혹은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마일드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제 핸드드립보다 분쇄 입자 한 칸 정도 굵게 가서도 좋습니다. 혹시 다 드셨나요? 닫았어요. 그 영어 아니에요? 닫았어요. 네. 꼭 닫고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분쇄된 원두를 동일하게 담아줄 겁니다. 정량이 300이기 때문에 항상 원두량을 가지고 농도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쇄된 파우더에다가 바로 물 붓기보다는 옆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부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커피 튀기지 않고 스터로 이렇게 저어주는 것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뜸들이기 하시고 한 1분 정도 우려졌을 때 위쪽에 있는 플로어 컨트롤을 여셔가지고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때 여셔가지고 쭉 해주시고요. 이걸 보니까 이게 커피뿐만 아니라 티
커피를 우리는데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다가 뭐 녹차라든지 홍차 이런 것들 우려주셔도 굉장히 좀 맛있게 즐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면 이거 하나 두고서 뭔가 단골 손님들 오셨을 때 한번 서비스 차원의 퍼포먼스 보여드리면서 맛보여드리고 싶은 오. 기구인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 따라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네, 다른 건 없으세요? 따라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면 추출이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이때는 좀 우리가 프레스 실린더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추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 추출을 뭐 종료를 하든지.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종료를 해볼까요? 종료를 하고 나머지 커피 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린더를 살짝 눌러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 컨트롤을 닫고 네. 마실 커피를 한번 빼도록 할게요. 네. 쏙 빼고 그리고 프레스 실린더를 활용해서 나머지에 있는 추출되지 않은 물을 빼줍니다. 네, 위에 살짝 올리셔서 이것도 마셔도 괜찮잖아요. 마셔도 괜찮죠. 근데 확실히 추출된 걸 보니까 굉장히 클린해 보여요. 아까는 조금 뭔가 콜로이드가 굉장히 많아 보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맑고 그렇죠. 약간 홍차 같은 느낌 좀 들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압 추출 방식에서는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비수용성 성분들,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가는 입자들까지 이분들 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추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출된 커피가 약간 탁해 보일 수는 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추출되기 때문에 추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필터가 막혀서 추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찜질방식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네요. 그렇죠? 진짜 깔끔해요. 대박, 진짜 맛있어요. 네, 저는 이 취향인 것 같아요. 가압 추출 방식이랑 침지 방식이 좀 차이점이랑 그 맛에서의 좀 차이점이라면 가압 추출 방식은 뭐 원두를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스트롱한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뭐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촉감이라고 하죠. 바디감이라든지 뭐 텍스처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친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따단! 여가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때 많이 또 사용하는 추출 방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가 방식은 말 그대로 필터로 걸러서 커피를 마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핸드드립 커피가 있죠. 핸드드립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필터, 종이 필터를 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트리니티 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드리퍼가 없이도 이 필터 하나만 있으면은 드리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가 방식까지도 오늘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덥잖아요. 벌써 더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스로 내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콩필터, 융필터, 융필터, 면 필터라고 하죠. 네, 고노 필터 3, 4인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위쪽에 우리가 아까 프레스 실린더가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네. 이 필터들을 얹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모양을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먼저 컴필터를 한번 얹어보면 딱 맞게 들어가요. 오. 신기하죠? 이 컴필터는 381의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컴필터 2, 3인용을 구매하니까 이거 싹 맞더라고요. 이 필터를 주시면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필터도 딱 맞게 나와요. 오. 신기하죠? 정말 필터를 골라 쓰는 재미로 여가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요. 고노 드립 페이퍼를 가지고 갈 건데요. 2인용의 드리퍼는 사이즈 좀 작고요. 3, 4인용 필터. 네, 저희는 3, 4인용으로 한번 사이즈 사용을 딱 맞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커피 하면은 아이스 커피 특징이 뭐야? 시원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추출하자마자 바로 커피를 식혀줘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얼음에다가 추출된 커피 얼음에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브루 체인버에다가 얼음을 담아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여가 방식은 여기 필터를 쓰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 저희는 이 위에다가 필터를 얹어서 하기 때문에 종이 필터를 따로 얹지 않고 장착을 해줄 겁니다. 네. 네. 추출을 하려면 플로어 컨트롤러를 열어주고서 장착을 해줄게요. 네. 고노 장이이신 과장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멋있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고노 장인이었군요, 제가. 네. 아닌가요?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좀 떨리네요. 이거 아무래도 저희가 또 핸드드립 전문 프랜차이즈인데 잘해야 될 텐데.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세요. 네, 대표님 여기 잘 주목하십시오.
너무 꽉 채우시면 이쪽에 필터랑 얼음이 바짝 닿기 때문에 커피 추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람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 한 요 정도만 채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추출할 잔에도 2분의 1 정도 받아줍니다. 챔버 안에 있는 얼음들은 식힌용의 얼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료하실 때는 이 잔에 있는 얼음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쇄된 원두를 미리 준비해왔는데요. 얘는 핸드드립 굵기 정도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다 준비해 주시네요. 좀 이렇게 푸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여기 집중하시죠. 자, 이제 과장님께서 드립을 내리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한번 드립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온도는 만져보니까 한 90도 전후 90도. 딱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뜸들이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뜸들이기는 한 어느 정도? 원두량의 한 배에서 한 1.5배 정도? 분량이 제일 좋고요. 시간은 한 45초? 한 1분가량 좀 기다려줄 거예요. 1분. 가스를 좀 날려보내고 지금부터 1차 드립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또 부어서 주시고 커피 가루 침이 넣으면 보이네요. 커피 보고서 침 고이는 적 있으세요? 얼른 마시고 싶습니다. 되게 맛있겠죠? 네. 3차로 자, 여기서 따뜻하게 드시길 원하시면 얼음 빼고 서버 예열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내리면 되는 될 것 거죠? 같아요. 이제 얼음 채울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버도 필요 없고, 맞죠? 네.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그 청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추출을 종료하면은 드리퍼 들어낼 필요는 없고요. 네. 바로 플로우 컨트롤을 닫아주시면 추출이 종료가 돼요. 오. 마지막 추출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아쉽죠? 근데 너무 재밌어서 네. 저는 이게 더 촬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다음에 또 봐요. 좀 뛰어나요.